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성정보 주가가 한번 상승했었죠? 그 다음에 조정 보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상승을 하려고 조금씩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승했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때 상승했던 배경은 전반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의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파업을 했죠. 파업이라고 하면 좀 편히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러면서 의료 대란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 진료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때 강하게 좀 상승했던 배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다시 또 조금씩 발동이 걸리는데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배경은 이 앞에 움직였던 거는 이제 의사였습니다. 의사. 쉽게 말하면 의사, 뭐 그러니까 의대생들,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뭐 전문의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관련된 쪽이었는데 이번에 움직이는 쪽은 똑같은 의료대란이긴 하지만은 이번엔 어떻습니까?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이 전반적으로 관련된 쪽을 또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동반해서 이 앞에 움직인 것처럼 현재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오늘 나왔던 이슈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임박 진료 대란 속 원격 의료 서비스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 즉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원격 의료 서비스에 관련 반사 수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오는 29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면서 응급과 중증 등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에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필수 유지 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과 중증 등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 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동사는 정보기술 즉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학 병원과 인공지능 즉 IT 업체들과 함께 재외국민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국제과제를 수행 중에 있어 대표적인 원격 의료 서비스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파업하는 쪽은 이제 이 앞에 파업했던 데는 어디죠? 의사 쪽이고, 이번에 이제 간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사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의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됐는데, 이제 간호사가 또 이게 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사 쪽에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의 간호사 중에서 좀 간호사 중에 좀 고참들한테 약간 간호사보다 간호사하고 의사 중간 정도의 그 포지션을 집어넣습니다. 넣으면서 이 간호사법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급해지니까 간호사법을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야당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니 저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는 언제고 또 다시 행사를 또 해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여당에서는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반대의 입장이었거든요. 간호사법에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하자고 하니까 다시 또 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존에 했던 안을 그대로 하게 되면 그걸 또 수용하기도 또 애매해요. 안 하자니 대통령이 눈치 보이고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여당 입장이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의사들이 지금 현재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까지 파업하게 되면은 완전 의료 전체가 무너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호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는 없는데 간호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의사가 없다 보니까 진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실질적으로 할 일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한테 그럽니다. 병원에서 야, 우리 조금 병원이 잘 안 돌아가는데 야, 간호사를 좀 돌아가면서 쉬면 안 되겠느냐? 어떻게 쉬냐? 그냥 쉬어라. 뭐 그런 개념이란 거죠. 예. 쉽게 말하면은 본인들이 연차 쓴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유상으로 하는 이런 휴가다 싶으면은 예를 들면 뭐 70%라든지 뭐 100% 준다든지 뭐 기본급에 이 정도 준다고 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너 연차 쓰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개념이란 거죠.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아니고 병원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개념이라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붉어지면서 이제 간호사들은 이제 파업을 준비한다는 거죠. 이제 의사도 안 돌아온 상태에서 간호사까지 파업하면은 말 그대로 병원은 이제 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타결을 해야 됩니다. 예, 의사들 다시 되돌려 오든지 아니면은 야당을 어떻게 구워 삶으든지 해가지고 간호사법을 다시 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둘 중에 한쪽은 남아 있어야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그럼 어떻죠? 예, 병원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바로 국민한테 돌아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상당히 위급한 상태에서 조금 돌아와서 이제 일반 병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도 병원에 계신다는 거죠. 만일 병원에서 또 이렇게 문제 생긴다 그러면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찢어지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 국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인성정보, 자, 원격 의료 관련된. 그러니까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카메라를 보고 아니면 전화통화를 통해서 원격 진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원격 진료 받으면 그거 가지고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진료 받은 게 없으면은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은 살 수 있겠지만은 이런 이제 병원에서 조제하는 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격 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동사는 그 모멘텀에 따라 주가를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가 위치 오늘 14.29% 상승하면서 2,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900원대, 2차 저항대 3,300원대, 3차 저항대 3,900원대, 4차 저항대, 그 다음에 4,400원대, 그리고 4,600원과 5,100원이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2,500원대 2차 지지대, 2,200원대 3차 지지대, 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주가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한번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 보시게 되면은 현재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2,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16,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좀 팔다가 최근에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4.87%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면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4.87%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 보시게 되면은, 자, 동사는 S넷 시스템이 최대주 지분율이 21.7%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21.7% S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약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 3,100원대에서 작년에 3,600원대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9억에서 5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9억원 흑자에서 8억원 적자 전환되었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할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20억원대 적자, 2분기 때 10억원대 흑자 전환, 3분기 때는 10억원 미만의 소폭 흑자, 4분기 때는 50억원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 23억 적자 대비 올해 1분기 26억 적자이기 때문에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분기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10%대, 유보율은 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1.4%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의 EPS는 당기순이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고요. BPS는 1864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9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원이면 현재 2600원대입니다. 대략적으로 PBR 1.3배, 4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00원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우리 주식농부님께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1864원 곱하기 1배에서 2배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대략적으로 1864원에서 대략적으로 한 37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매출액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같은 경우는 IT 인프라 쪽에서 42.5%,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33.8%, 나머지 소프트웨어에서 23.9%,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원격 진료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2024년도에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대략적으로 1130만 주 했습니다. 1130만 주 유상증자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아이넷뱅크, 즉 네트워크 장비와 오토 ID 제품 판매하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 의료용 기기 제조하는 회사,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그리고 네트워크 컨설팅과 유지 보수 및 아웃소싱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자, 동사 주가 보시게 되면은, 자, 오타 나와서 좀 수정합니다. 동사 인성정보 오늘 종가 2,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2,3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300원대입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2,4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0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2,300원대, 평균 매도단가 2,3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기본적 분석사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1.2% 감소했습니다. 모멘텀은 보건, 의료, 노조 총파업 임박했다 관련돼 가지고 진료 대란에 따라서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간호사 쪽에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8.8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1.2이기 때문에 과열관은 들어갔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900원, 2차는 3,6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2,200원, 2차는 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성정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